구체적이고 정확한 국가적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사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외교부도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주재관이 얼마나 꼴통이고 문제가 많은 건지를 안대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측에서 주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는 한국 대사를 불러서 야, 한국, 너네들 왜 팔레스타인 애들이 유엔의 정회원국 가입하는데 찬성을 해? 왜 이런 짓을 해? 정식으로 좀 항의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방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됐든 지금 외교부 애들이 제대로 된 외교를 못해요. 왜? 국가안보실에 이상한 친구 하나가 거기 들어있어갖고 그 친구 얘기대로 대통령, 외국 순방도 걔가 다 하고 도대체 외무고시 보고 가서 정통 관련 있는 외무부 직원들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유엔에서 이런 중요한 건을 표결하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라도 해버리는 거죠. 치사하지만은.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에서 대번에 야, 너희들 일 좀 와봐. 불러다가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뭐 국력이 커져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고 뭐 군사력도 뭐 메디가 됐고 한다고 해서 건방지면 안 됩니다. 건방지면 안 돼요. 이번에도 한동훈이가 지 혼자서 시건방 떨다가 좀 이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대통령실에 있는 아이들은 정상인가요? 거기서도 시건방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죠. 응?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주의성 경고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대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외국어대학교를 나오고 영어, 스페인어 이런 거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라면은 이스라엘에 대사로 파견 나가면 뭘 해야 됩니까? 문재인 때도 국정원 출신의 최용환, 서동구 이런 사람들이 대사로 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실질적인 협력은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협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협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NSC 소집해서 무슨 규탄 성명서 발표하면 북쪽 애들이 들은 척 합니까?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서자인 모양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냥 성명서 발표하는 게 다였어요. 자, 그런데 북이 만든 미사일과 북이 만든 핵기술은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송두리째 괴멸시킬 수 있는 위협 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면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란은 이스라엘을 부셔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북한은 이란과 짝짝꿍해서 굉장히 친하고 이란에게 핵무기 기술, 미사일 기술, 각종 무기를 수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라면 이란이 이번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직접 전투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도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것들이 이란이에요. 그러자라면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무장 능력, 그 다음에 전 세계 탑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첩보 비밀 공작 조직, 뭐가 있습니까? 모사드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그 모사드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작전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텐데, 자, 지금 국정원 출신들이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로 파견 나가 있어도 전혀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외무부 직원들처럼 나가갖고 파티 열고 호호하하 하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포도주 마시면서 외교관 행세하면은 그게 외교관 역할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외 나간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우리 공간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주재관들은요. 자부심과 자긍심과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없이 그런데 나가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저도 북경 대사관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 외교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머릿속에는요.
허영심과 사치, 그리고 오만과 방자한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 또한 몸소 체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북경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교통사고도 못하 해서 사망했을 때 거기에 응당 나와야 될 경찰 주재관이나 영사 쪽에서는요 안 나옵니다. 특히나 주말인 경우에 다들 골프 치러 가 있고 개인적인 사생활 하느라고 절대 대한민국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안 나타납니다. 제가 매번 겪었습니다. 팔보산 화장터를 다닐 때 병원 영안실을 다니면서 시체를 확인하고 다니면서 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수준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참 많은 회언을 했지만 그러나 결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관장 회의다 해갖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 그리고 총영사 등등이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한국일보, 한겨레 등등 할 것 없이 여러 군데의 언론에서 주중 한국 대사로 나가 있는 정재호 대사에 대한 그 폄하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니까 보안 예산이라서 대외적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보안 예산을 갖고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한 내용을 외교부 공관 누리집에다 공개를 했다. 이러면서 무슨 뭐 공개해서는 안 될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했으면서 이런 걸 올렸다. 이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요. 정재호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사람의 캐릭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사람은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정치외교학부의 교수라다 가신 분인데 사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 정 교수처럼 4대 국어교육과 출신 같으면 우리 그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나 외교학과에 언감생심 그 어플라이 자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그 4대 국어교육과 출신이 그 정치학과 외교학과 이런 쪽에 교수로 가는 건지 그것도 지금 저희들 시절로 따져보면은 불가능한 얘기고 정말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변을 보니까 이 정재호 대사가 교수 시절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기가 있죠.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어린애 젖비린내 나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좀처럼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교수를 하는 학교에서는요. 갑질을 하면서 애들한테 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또 후배 교수들한테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재관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 북경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의 수장호가 있는 한국 대사로서는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럼 뭐냐? 구체적이고 정확한 국가적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사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기 어리고 유아기적인 발상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될 이야기죠. 물론 정재호 대사가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무슨 영어를 가지고 중국 문제나 한중 관계를 뭐 국제 전열에 올린다. 이거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이것은 우리 학계가 얼마나 무능하고 실력이 없으면 영어로 원고 하나 쓸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요? 대한민국 정치학계 외교학과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기 주장을 영어로 문장을 직접 써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학자가 몇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학문의 수준이 저열한가, 낮은가를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재호 대사랑 지금 맞붙은 사람도요.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녹음을 주로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꼭 녹취한 내용을 갖고 들고 나와서 아주 좀 치사하고 야비하게 문제 해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재호 씨도 이번에 그런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이스하게 그리고 좀 더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도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주재관이 얼마나 꼴통이고 문제가 많은 건지를 안돼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공직에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정고시를 붙은 사람이고 중국 인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밥 먹는 중국어 정도는 되겠죠. 통역은 안 돼도. 자, 그러니까 뺀질뺀질하고 일 안 하고 시간 낭비하고 자기 개인 생활 하면서 그냥 월급 받고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뺀질대는 사람이 대사관 내에서도 역시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사 입장에서는 주재관들의 품성, 그 다음에 자질,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뺀질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류우익이라는 당시 MB 시절의 주중 한국대사 통일장관도 했던 분인데 이 류우익이라는 사람이 있을 땐 통일부에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을 백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도 지금 다른 부서로 좀 옮겨가서 이렇게 계속 주재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외교가에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의 함량,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중국에서 영어 한다고 영어 꺼내잖아요. 그러면요 중국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재호 대사들 만난 게 미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국 사람. 예? 마이클 하트라고 제중 미국 상회 회장을 만나고 뭐 오찬 면담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 자, 영어가 되더라도 중국에서 중국 대사를 하려면 중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자, 중국의 시가도 외우고 중국 역사도 좀 배우고 그리고 중국어도 옆에 통역관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어학 실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한국 기자단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서 계속 이렇게 삐그덕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의 가장 큰 핸디캡이요. 지금 물어뜯기 좋은 조건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안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모종의 특수한 관계로 지난번에도 뭐 신검 받으러 왔다가 유일하게 들어왔던 공관장소에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중국 부임할 때 남들처럼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간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가 또 천진공항에 내렸는데 그중에 또 누구 하나가 코로나에 감염된 게 발각돼서 뭐 2주인가 3주를 갔다 또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들어갔다. 이게 안 되려면은 화불단행이란 말 있죠. 화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중국어가 안 돼. 중국 전문가인데 중국어로 표달할 수가 없어. 영어로만 돼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중국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드는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영어, 중국어를 동시에 다 하던가. 자,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는 쩔룩배리가 지판을 짚고 가서 뭘 정상인들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요. 꼭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를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 200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중국 국제관계학원 출신의 젊은 친구들, 특히 외국어 자원들을 다 풀어서 북경에 와 있는 수많은 국가의 방첩, 보안 인사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서울 본사에서 출장 나오신 분을 모시고 같이 참석을 한 바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중국의 국제관계학원 출신의 이 젊은이들은요. 제 테이블에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뭐 일본, 뭐 이렇게 여러 국가 사람들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한테는 아라비고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로 얘기하고요. 저한테는 한국어로 얘기하고요. 뭐 브라질 사람한테는 또 뭐 포르투기스로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인구도 많지만 참 똑똑한 아이들을 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원숙해지겠죠? 경험이 쌓이겠죠? 그리고 외국어도 그 나라 주재국 사람들만큼은 거의 본토 네이티브 발음으로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귀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이스라엘 공간과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북경의 대사관에서 벌어지는 이 두 가지를 볼 때 사람의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활용해서 북핵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그거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고 또 중국과 관계는 지난번에 있었듯이 뭐 질소라든지 혹은 뭐 또 인산암모늄 이런 거 비료에 쓰이는 중요한 재료들 이것들을 갖고도 하는 여러 가지 그 상거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해관 총서 즉 우리로 말하면 세관이죠. 그런 곳에서 물건 수출을 갖다 뭐 방지하고 금지하고 하는 거 해도 전혀 대사관에서 총영사관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자 해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외교관도 내보냈다? 이거 될 얘기입니까? 안 될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프리토킹,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중국 현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내보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를 나온 애들 중에서 이 중국에 파견 나온 애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중국말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런데 오히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더 잘해. 무관부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온 애들도 노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발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군인들은 하면 된다. 또 안 되면 되게 한다. 이런 생각들 갖고 하니까 오히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 나온 애들보다도 훨씬 더 중국어가 유창하고 현지인과 똑같을 정도로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서울대학 출신 중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대한민국 이 학풍이나 대한민국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벌어진 이 정재호 대사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정부에게 불려들어가 초치되어서 한 소리 꾸지람을 듣는 우리나라의 이 외교가의 현실을 보면서 외교부 인사를 누가 한 사람이 주물락거린다고 하죠. 네? 국간보실에서. 외교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나 봐요. 장관도 그 녀석 앞에서 쪽을 못 쓰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돼요. 조 장관님. 그 외교부 장관이시면 인사에 대한 그립도 장관 계속 꽉 쥐고 본인이 진두지휘를 해야지. 그 한낱 외교안보실 그 차장 정도 애들한테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꼭 좀 발전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